지금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한 이유 절대 차트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돈이 빨아들여졌기 때문인데 이 작년 7월 미국의 부채 한도가 5조 달러로 늘리게 되면서 국채를 대량 발행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들의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꺾여서 내려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식도 빠지고 이제는 금까지 밀리는 흐름들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공포가 아니라 유동성 회수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영원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로 5월부터 미국의 재무부 TGA 잔고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잔고가 줄어든다는 건 시장에 돈을 푼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돈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 뭐다? 가장 먼저 튀는 건 바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만큼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들은 없기 때문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가장 먼저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격대를 눌러두는 구간, 폭발은 돈의 방향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에 대한 시간들 약 45일 정도 남게 되었는데 지금 흔들리는 구간에서 쫓겨난다면 이 다음 진짜 흐름들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조망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계속해서 코인 시장들이 약세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방향성이 나오질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향성들을 제대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돈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오늘 저와 함께 그에 대한 흐름들 같이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지금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코인 시장은 호재 악재가 아니라 이 돈의 흐름 때문에 눌리는 구간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 최근에 비트코인들이 먼저 꺾여서 하락 흐름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식들이 따라서 빠지게 되고 이제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금값까지도 밀리게 된 것도 역시나 이 시장 자체에 돈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늘 시장에 돈이 마르느냐 이 흐름이 영원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5월달부터 돈을 풀 타이밍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은 보통 비트코인입니다. 즉 지금은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위태롭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구간 자체는 유동성에 대한 회복 전 눌림 구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진짜 승부는 5월 전으로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 여러분들께서는 전제로 깔고 가주셔야 여기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와도 흐름들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자리들이 아니다 보니 결국에는 지난 15일부터 이어져 왔었던 단기적인 하락 채널 이 하락 채널 안에서 나오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60K를 달성했었을 때 형성했었던 저점 이 저점들을 기점으로 매도세가 크게 찍혔던 저점들과 함께 빗각을 딱 그려보시면 우리는 이 빗각과 단기 채널들 활용해서 단기적인 기준선들 만들어내고 이 기준들을 토대로 반응형 단타 매매만 이어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비트코인이 이 빗각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눌림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럼 우리는 이 채널선과 빗각선들을 이용해서 이런 자리들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가 나왔을 때 타점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65K까지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새벽 사이에 반등을 일으키게 됐고 이 빗각을 딛고 안정적으로 지지까지 받게 되었을 때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진행하면서 저희가 빠르게 올라오던 단기적인 반등 흐름 잡아서 쫓아가 볼 수 있었고요. 쭉 상승하던 비트코인이 채널선을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 익절하며 명확한 기준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러한 마무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결국 지금처럼 방향성이 없는 장세 속에서는 우리가 기준들을 가지고 어째서 반응형 단타 매매만 이어가야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강조드렸던 이유 이제는 확실하게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기준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 드셨던 분들께서는 댓글로 굿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는 이러한 기준들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사항들마다 일기장처럼 함께 공유를 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응이 필요한 구간들에서는 제가 직접 들어가는 대응들도 참고해보시라고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시간 현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하나 첨부되어 있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차트상으로는 결국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인 기준들을 잡아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큰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 60K에서 58K 선이라는 거 함께 잡아두고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이 결국에는 지금의 추세들이 언제쯤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5월달 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시나리오, 이 돈의 흐름들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는 잠깐 뒤로 하고 본격적인 흐름들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러한 내용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독은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힘이 없었던 것들은 단순히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돈이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OBB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나 늘리게 됐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뭐냐? 미국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정부가 시장에 있었던 유동성들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돈은 줄어들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자산들의 가격은 당연스럽게도 눌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하락하는 흐름들 등장했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들이 약세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금값까지도 함께 꺾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근데 우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떠한 것들이 원인이었다? 시장의 유동성들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핵심의 포인트가 어떤 것이냐? 바로 미국 재무부의 계좌 TGA 계좌가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재무부는 TGA라는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좌의 잔고는 시장의 유동성의 핵심 지표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잔고 변화만 딱 이해를 해준다면 앞으로 자산 시장의 모든 흐름들을 같이 함께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계좌의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잔고가 늘어난 만큼 시장에서 돈을 흡수했다,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였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유동성들이 줄어들고 자산 가격들의 하방 압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TGA 계좌의 잔고가 감소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부가 쌓아놨던 돈들을 시장에 완전히 풀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규 유동성들이 증가하게 되고 자산의 가격들은 드디어 하방 압력이 사라지고 상승을 견인하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TGA 계좌 잔고들을 같이 확인해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9월 달부터, 주식은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조정 흐름들이 나왔던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좀 드실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주가들을 왜 이렇게 일부러 눌러놨을까? 이런 의문들 좀 드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2월에서 3월 달에 접어들고 있고, 이 11월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기간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때 벌써 주가를 최고점까지 올려버리게 되면 결국 본격적인 흐름들이 필요하게 될 때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 주가에 대한 기억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한 달이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크게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스럽게도 지금은 눌러두게 되고, 이 5월 달부터, 즉 한마디로 중간 선거가 있기 직전부터 천천히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라고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만들어내기에도 훨씬 더 효율적인 그림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직까지는 의도적인 조정 국면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도 발생을 하게 되고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5월부터 유동성들이 달라지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재무부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올려놨던 계획표들, 그 계획표들을 같이 좀 정리해서 확인을 해봤었을 때, 재무부의 공식 계획에 따르면은 5월부터 TGA 잔고를 줄이기 시작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미국이 국채 발행을 축소하고 시장에 유동성들을 공급하겠다, 즉 한마디로 돈을 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돈이 먼저 풀리면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어떤 거죠? 그렇죠. 이 유동성들의 가장 민감한 자산, 바로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에 대한 신호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데 세희님 솔직히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물가 오르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들 드실 수 있어요. 이 역시도 맞는 말이지만 돈을 풀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가에 대한 패권을 갖기 위해서 이란과 계속해서의 직접적인 충돌을 겪고 있는 거고, 결국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대한 패권을 잡게 된다면 이 미국의 물가를 가장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유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권을 손에 얻게 되고, 그런데 이를 빼고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는 시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에 돈을 풀고 나면은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까지는 대략 한 6개월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5월 달에 돈을 풀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의 영향들은 선거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계산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바로 4월 15일인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 돈의 흐름에 대한 것들 제가 PDF 파일로 따로 정리를 해뒀고, 이에 대한 것들 영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자료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을 링크 통해 가지고 자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놓은 파일들 새롭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4월 15일에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4월 15일은 미국의 세금 납부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개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준비하고 기업들도 현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3월 말부터 이 4월 중순까지는 유동성들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흐름들, 즉 한마디로 지금처럼 가격들이 눌리게 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세가 등장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마지막일 흔들림, 마지막 조정의 기회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4월 15일만 안정적으로 지나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에 더불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매크로적인 이슈들까지 같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속도는 이 떨어졌던 속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 보자면, 지금까지 시장이 약세했던 이유들은 이 경제가 망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들이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흡수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5월부터는 국채 발행들을 줄이고 TGA 잔고 축소와 함께 시장의 유동성들이 크게 공급될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흐름들이 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현재의 조정 자체,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은 앞으로 우리가 담아볼 수 있는 최적의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4월 중순 이후에부터 시장 흐름들 변화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결국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차트적으로 그에 대한 것들 같이 좀 짚어보자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하락 채널 하단선까지 다 벗어나게 된다면 저는 이때부터가 현물로 비트코인을 차근차근 모아야 될 기회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전저점이었던 60K부터 주봉 기준의 SMA 선이 있는 58K, 이 선 안에서 저는 정말 큰 기회, 정말 큰 롱에 대한 베팅들을 함께 걸어볼 생각이고, 그에 대한 흐름들, 지금 현재 돈의 흐름과도 맞물린 구간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이 다가오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괜히 무리해서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손익비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 무리하게 걸기보다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채널과 빗각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단기적인 반응형 단타 매매만 이어가 주시고, 조금 더 내가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진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던 빗각들과 채널선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가지고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보셨던 것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들 나는 솔직히 이 돈의 흐름들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댓글로 굿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모든 자세한 내용들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